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39페이지 16번부터 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보조원이 될 수 있다.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은. 2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입니다. 보지 않는다 X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우리 법 1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소속공개사도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확인할 의무, 날인할 의무가 없다. 이것도 틀렸고요. 4번 개업공개사는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1개월이 아니고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예,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만,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6번에 5번이 16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 고용인.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고용인과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X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합니다. 미리 신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틀렸습니다. 10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될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X고요. 4번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입니다. 당연히 잘못한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주의의 원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잘못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고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고용인과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고 만약 개업공개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습니다. 즉 사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직원하고 사장이 공동 책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7번에는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7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 실명 도장님이 되고요. 도장의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근데 4번에 법인의 인장은 꼭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인장만으로 등록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분사무소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인장만, 이게 틀렸습니다. 만자가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인 경우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실명도장. 옛날에는 개인의 경우에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자, 19번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인장 등록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기출문제에 보면 1번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어야 한다. X입니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3번 개업공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하는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사의 경우 고용신고하면서 할 수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 개인인 경우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19번의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0번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 틀린 것입니다. 1번 소속공개사 인장은 소속공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해도 된다. 후 X입니다. 소속공개사가 업무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변경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보조원에 대한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약간 논란의 대상은 되는데요.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왜 이런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면서 이렇게 낸 이유가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보조원 고용신고서 서식이 동일한 서식이에요. 사실상 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진 않죠. 그래서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 보조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서 서식이 동일한 서식이기 때문에 이런 룰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적절치 않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기출문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원문을 살렸습니다.
1번은 명백하게 틀렸고요. 3번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보조원과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서 서식이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어쨌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기출문제 당시는.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도장을 등록할 도장을 찍어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개업공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하고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주된 사무소 인장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네요. 디귿까지는. 리얼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자, 그래 우리 교재의 해설에 10일, 7일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10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은 22번 보겠습니다. 22번. 휴폐업과 관련해서 틀린 설명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모두. 자, 근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등록증 미반납이다. 따라서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모두 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사전 신고이다. 자, 그 다음에 휴업신고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따라서 딱 2개월만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만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요. 반납했기 때문에 업무를 재개하려면 재개신고해야 되고요.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미리 변경신고하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틀린 것은 했는데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2개월 휴업하려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치약, 징집,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은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그리고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개월 이내에 간판 철거해야 된다.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폐업신고,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고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4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자, 22번 답 4번이고요.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옳은 것입니다. 23번에 옳은 것인데 1번 폐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인한 재등록개업공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해서 X입니다.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200만 원이 아니고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선고받은 자는 300만 이상 선고받으면 5년이 아니고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이중소속 안 됩니다.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 정지기간 중이든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등록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해도 처벌의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무등록개업공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예,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휴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징집으로 인한 이병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징집,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개업공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틀렸네요. 폐업신고, 휴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답 3번이 되겠고요. 4번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 폐업신고 모두 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 신고가 되겠습니다.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해야 되고요. 휴업신고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4번에 3번이 답인데, 자, 전자문서로 안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전자문서.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거.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휴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정정신청,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신청은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되는데
다만 변경 신고도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변경 신고, 정정 신청, 이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변경 신고가 지분 8가지가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매수인의 변경, 부동산 등의 변경입니다. 축소되는 것은 변경 신고고 새로 추가되는 경우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도금, 면적, 거래 가격, 조건, 기한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데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라고요. 자, 전자문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주의를 하십시오.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자, 다음은 25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역시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휴폐업.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맞네요. 그래서 1번이 맞는 정답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2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월까지는 6개월간은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재개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서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되지만 재개신고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기간 변경신고할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반납해야 되죠. 근데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되고 없기 때문에 또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그래서 틀렸고요. 개업공개사가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6번 보겠습니다. 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간판 철거, 폐업신고,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휴업신고, 간판 철거 안 합니다. 등록 취소, 이전 신고 3개만 간판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4번. 간판 철거하는 거 이 3가지가 있다. 철거 안 해도 업무정지, 과태료 규정이 없고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옳은 것입니다. 27번. 자, 27번 옳은 것인데 개업공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했는데 전부 다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모두 미리 해야 됩니다. 2번 1월 초과하는 게 아니라 3월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개사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 소속은 안 됩니다. 금지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27번에 5번이 맞는 말이네요. 27번에 5번. 자, 다음은 28번 보겠습니다. 28번. 문제 기출문제다 보니까 계속 중복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맞네요. 3월 초과. 그 다음에 니은 개업공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등록증, 휴업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등록관청에 신고한 때는 개업공개사는 지체 없이 그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예,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고요.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의 경우 간판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역, 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은. 자, 다음은 이제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1번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인데 기억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교부도 하고 설명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죠?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니은은 틀렸죠? 확인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기역, 디귿 두 개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얼의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1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예, 그런 말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 당사자 약정 예외 3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역시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협조해야 됩니다. 서식에 보면 계약이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단지 위약금을 물어야 되겠죠.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는 위약금 없네요. 다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중개계약. 기역,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법정서식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구두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맞습니다. 디귿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예,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이죠. 3년 보존입니다. 리언은 틀렸고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네. 1번. 리언이 틀렸다고 했는데 리언도 맞네요. 리언이 틀린 게 아니고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그래서 5개월로 약정한 경우에는 5개월도 가능합니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기억 하나만 틀렸죠?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 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주거용 건물의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권리관계와 성관계 유무는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된다 했는데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적 확인사항이고요.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성관계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성관계, 소하전, 비상벨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것을 기본 확인사항, 개업공개사 혼자는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 의뢰인은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줄 의무는 없고요. 비용을 주는데 그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됩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정모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성관기와 그 시설물의 상태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에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5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의뢰인이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비공개 요청한 정보와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틀린 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었죠.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와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는 것, 벽면 및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는 공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정보 공개 암기를 특상태,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권리관계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상태,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공개해야 되는 거 3개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것 반드시 암기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역시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 3번이 정답이네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와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입니다. 자,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항은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서식에 없는 것을 추가해도 됩니다. 그러나 법정서식에 있는 걸 지우면 안 되겠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